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서현중학교 체육 수업을 맡게 된 이은님 선생님입니다. 3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남학생들은 1학년 2학기 때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었고, 여학생들은 1학년 1학기와 그리고 2학년 전체를 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해가지고 선생님을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첫 수업 시간이니만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선생님 수업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요, 3학년 1, 2, 3, 4반을 맡게 돼가지고, 남자 반 2반과 여자 반 2반, 이렇게 총 4반을 가르치게 됐는데요. 선생님이랑 수업을 좀 오랜만에 하는 남학생들도 선생님의 스타일을 잘 따라서 열심히 즐겁게 수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안 넘어가네. 자,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 볼게요. 선생님 이거 졸업사진 찍을 때 이렇게 입었던 건데 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이 막 되게 잘 나왔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이은님 선생님이고요. 좋아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거.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데 체육을, 운동 기능이 좋은 학생들만 체육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해도 뭐 어때요?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거는 예의가 없는 거. 그리고 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뱉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선생님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실 한 번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좀 고칠 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그냥 흘려 지나가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을 대할 때는 꼭 예의 있게 내가 이런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모토는 기브 앤 테이크. 항상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 얘기하는데, 함께 만드는 수업 선생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다음으로 제 기브 앤 테이크 네이버에 쳐보니까 쌍방양보 그리고 의견을 교환한다는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give and take.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선생님은 되게 좀 존중하고 싶거든요. 진짜로. 존중하고 싶은데 이 존중을 선생님이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했을 때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선생님에 대한 선을 지키는 태도가 즐거운 체육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세요. 자, 우리 체육이 뭘까요? 선생님은 항상 첫 시간에 체육이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체육이라는 정의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완성된 인격인 전인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인이 바로 사회가 요구하는 완성된 인격이라고 해요. 전인이라고 생각하면 체, 지, 덕,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그런 사람이 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체육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혼자서 하는 게 개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고 스포츠는 단체입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을 통해서 신체 능력이 당연히 향상되겠죠. 열심히 하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세요. 아, 이거 재미없어. 하기 싫어.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잘 못하지만 이거 함으로써 좀 되게 내가 참고 이거를 견뎌냈던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목표 설정. 내가 가지고 있는 단계가 1단계라면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는 것만큼만 목표를 잡아도 되겠죠. 2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잘하는 3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계속 도전하고, 이런 게 체육에서 정말 필요한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배구를 배웠어요. 이 배구를 배워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해서 대학교에 있는 배구 동아리에 대해서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중학교 때 배구를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 배구 동아리에 속해서 내가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배구 클럽에 가입해서 신체 활동을, 나의 체력이나 나의 긍정적인 신체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포츠의 생활체육과 연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육이란 체지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체는 이제 신체 활동. 이거는 바로 운동을 하는 것,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는 뭐냐면은 지식. 뭘까요? 운동에 대해서, 신체 활동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가 농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혼자서 드리블을 엄청 잘해요. 근데 농구 경기에 들어갔을 때 규칙을 몰라요. 그러면 이 농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겠죠. 덕은 뭘까요? 함께 하는 것. 인성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뭉쳐야 산다, 뭉쳐야 찬다, 뭉쳐야 쏜다, 요즘 많이 TV에서 하는 거죠. 뭉쳐야 쏜다로 예를 들면은 안정환이 어때요? 안정환이 체가 뛰어나죠. 운동신경이 좋아요. 그런데 농구 규칙을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팀과 함께 예의를 지키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잘 활동합니다. 이런 것처럼 체육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3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에 그치지 말고, 운동을 잘 못하고 잘 아는 것에도 그치지 말고, 그리고 나 운동도 잘하고 이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원 다녀가지고 진짜 잘 알고 있어, 규칙도 너무 잘해. 하지만 독단적인 플레이는 전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우리는 체육의 기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3학년 1학기 때는 뭘 배울까요? 선생님이 방과후를 하면서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대충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글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배드민턴에 조금 심화된 과정으로 좀 해볼까 했었는데, 배구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2학기 때 배우게 되면 좀 너무 재밌어지려고 할 때 배구를 더 이상 못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글링과 배구와 탁구, 요 3종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탁구는요, 기능에 대해서 할 거예요. 기능은 이제 포핸드 서비스와 이제 포핸드 리시브, 이렇게 2가지 정도 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글링은 이제 저글링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바로 진도를 나갈 건데, 과정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한 영상으로 선생님이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앞에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떨리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기회를 계속해서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도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좋은 기록에 대해서 영상을 제출하면 그 영상의 기록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주겠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잘 배워야지 이게 과정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이게 이해도 필요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이 기능이나 과정들이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배구 같은 경우에는 기능은 언더핸드만 합니다.
언더, 이거 그림에 나와 있죠? 언더만 이렇게 할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협동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있고요. 모둠별로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은 이렇게 뭐 5명에서 6명 내지의 친구들이 모여서 언더핸드로 이렇게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개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지금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으로 보고서를 받을지 구체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구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도 한 학기에 1회 정도 제출을 받아서 수행평가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포츠맨십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마이너스고요.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플러스 점수를 줘서 최종적으로 수행평가 점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 수업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 5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육복과 운동화, 두 번째는 습관의 힘, 3번은 수업 장소 에티켓, 4번은 몸이 아플 때, 5번은 바른 언어 습관에 대해서 규칙을 선생님이 한번 세워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체육복과 운동화, 체육 시간을 즐기는 첫 번째 방법은 미리 체육복과 운동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한 번은 선생님 진짜 항상 얘기하는데 한 번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게 한 번까지는 용서가 되지만 2번부터 누적되면은 선생님이 이제 뭐 수행평가의 점수를 반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습관의 힘. 수업 시간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다음 시간에 체육이면은 빨리 이제 옷 갈아입고 내려와서 준비 운동 준비하고 줄 서서 선생님이 기다려주면 선생님이 딱 도착을 했을 때 기분 좋게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뭐 장난치고 있고 이러면 선생님 딱 왔을 때 아, 얘네가 수업을 하고 싶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꼭 이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때 꼭 가만히 있다가 내가 설명할 때 말하는 거 친구들이랑 막 장난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치만 선생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잠시 하고 싶은 행동을 멈추고 선생님한테 집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못하면 어때요, 진짜? 모두가 완벽할 순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면 선생님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수업 장소 에티켓. 원래는 이제 뭐 음식물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전수칙,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막 너무 붙어가지고 팔짱 끼거나 뭐 장난치거나 이런 행동은 자제해주고요. 그리고 마스크 꼭 잘 착용해주고 활동 전후에 화장실에 들러서 꼭 손을 씻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강당이나 운동장은 우리 모두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음식 섭취 이거 절대 하지 않도록 조심해주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한 기구 스스로 정리하기 이거 아직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기가 쓴 거 저기까지 언제 갖다 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쯤이야. 내가 하나만 하는데 뭐 선생님이 치우겠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꼭 자기가 사용한 기구 자기가 치우는 습관 꼭 길러주세요. 그리고 물품을 이거 재밌네. 집에 가서 해봐야겠다. 가져가지 말고 얘들아. 알았지? 그리고 뭐 점심시간에 하고 싶을 때도 야외에 있는 거 공 빌리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와서 허락 받고 그리고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맞다 강당에 있었는데 그냥 꺼내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몸이 아플 때는 선생님한테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얘기 안 하면 선생님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알려주고 그리고 본인이 진짜 얘기하기도 너무 어렵다 이러면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절대 교실에 혼자서 머물러 있지 선생님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뭐 교실에 좀 자고 싶어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얘기할 힘도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아파서 자기가 얘기하기 어려울 그런 상황에서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보건실에서 확인증 가져와서 선생님 사인 친구가 받아서 보건실에 가서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이런 거 선생님한테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표현하고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얘기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표현하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른 언어나 행동인데요. 이거 선생님이 평소에 지나가면서도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 듣고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지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 여러분들 같은 또래 친구들은 언어 사용이나 행동들이 조금 과격해지거나 어른들이 있을 때도 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인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닌 친구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데도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친구들이랑 막 놀 때 욕설 같은 거 좀 원래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한테 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실례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어른들이 있을 때는 생각하고 꼭 언어 습관을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던 장난이 막 안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르는데도 계속 우당탕탕탕 뛰어다니고 야 뭐 하면서 뛰어다니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뭐 우리 이거 이제 할 거예요. 공 2인당 하나씩 가져가세요 했는데 공 가져가지고 선생님이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도 야 공 받았어. 야 나한테 던져봐. 패스해봐. 이런 거 신기해서 바로 써보는 거 선생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좀 참아주세요. 그래서 삑 모이세요 선생님이 했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더 하고 싶어가지고 부르는데도 계속 모르는 척하고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들 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알겠죠? 무심코 던진 말이 진짜 선생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서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줄은 어떻게 서냐면 이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게 선생님인데 선생님 앞에 있으면 여기 1번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서면 되겠죠. 왼쪽 여러분 기준이에요. 5일 때.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알겠죠? 여기는 제일 끝줄 여기는 4의 배수예요. 배수. 그래서 내가 번호가 4의 배수다. 이러면 그냥 거의 맨날 끝에 서면 돼요. 끝에. 그리고 여기 줄에는 끝까지 4명 이상 설 수가 없겠죠. 4명 이상 설 수가 없어요. 알겠죠? 1명 남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냥 서고 끝나겠죠? 뒤에 서지 마시고 이거 안 돼요. 여기 서고 이렇게 줄을 서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이 빠진 얘가 만약에 없어요. 없으면 여기가 빠졌네. 몇 번이지? 그러면 선생님이 빨리빨리 셀 수 있겠죠. 9, 뭐 4 더하면 얼마예요? 13, 17, 18번이 없네요.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게 하려고 줄을 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줄을 잘 맞춰서 서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의 어벤져스가 되어주세요. 선생님이 뽑아야 될 친구들이 한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체육부장 필요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친구들 줄 세워주고 그리고 체조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반 애들이 이번 시간에는 이런 활동을 너무 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뭐 이런 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과 소통하는 사람. 더 친해질 수 있겠죠,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친해지면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이랑 친해지면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부담스러운가요? 내가 잘해줄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구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기구 도우미가. 그래서 원활한 체육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이 마이크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공을 챙겨오거나 뭐 이렇게 뭐 선생님이 좀 까먹고 뭐 안 챙겨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기구 도우미 친구들이 필요한데요. 몇 명인지 얘기를 안 해줬네요. 체육부장 1명. 1명이고요. 기구 도우미는 2명에서 3명.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소독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2명에서 3명 정도 뽑으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도우미는 뭐냐면 3학년 학생들을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그 입시가 끝나고 나서 뭐 미니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체육대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체육대회 때 선생님이랑 뭐 돕는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우리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선생님과 소통하는 역할, 스포츠 도우미를
한 반에 2명 정도 뽑을 거예요. 2명 정도. 이건 전교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점심 리그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점심 리그를 좀 이끌어 나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도와주면은 진짜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이 도와주면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선생님이 기구 도우미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야. 그러면 얘들아 너희 고생 많은데 음료수 하나 먹고 가. 선생님 음료수 사줄 수도 있고, 체육부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혜를 조금은 받을 수 있죠. 선생님이랑 친하니까. 그런 선생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꼭 지원해 주세요.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손을 안 들면 상처받겠죠, 선생님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선생님 수업은 진짜 선생님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도와주고 협동하고 그리고 재밌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은님 선생님 수업은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선생님을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해주면 우리 1년 동안 즐거운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요,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와서 해도 되고요. 이번 주가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이고 다음 시간에부터는 저글링에 대해서 바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준비물은 없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저글링에 대해서 수업을 한 차씩 진행을 하고 그 3번째 시간에는 저글링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수업 영상 확인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저글링 공 만들기를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 영상에서 안내를 할 테니까 준비물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고요. 등교했을 때 저글링 공 만든 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잘 확인하고 들어야지 저걸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잘 하고 우리 이제 등교했을 때 다음 주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안녕.